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애플 칩 싹쓸이 했던 TSMC 패키징 기술 삼성 4분기부터 적용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이 TSMC와의 경쟁력에서 가장 떨어지는 분야는 패키징 기술, 그리고 수율입니다. 특별히 수율과 같은 경우는 EUV 노광 장비에 대해서 지금 EUV 공정에 대해서 수율이 떨어지고 있고 DUV에 대해서는 수율이 지금 그렇게 떨어지지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패키징 기술이라는 거죠. 이 패키징 기술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패키징의 경우 첨단 패키징 기술인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을 앞세워 기존 삼성이 가졌던 애플 물량을 싹쓸이 했던 것이 바로 TSMC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F5WLP 이 기술이 지금 TSMC가 먼저 적용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물량 자체를 싹쓸이 해버린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애플이 지금도 삼성에 주문을 하지 않는 이유, 그것도 다 이러한 것과 수율 문제도 같이 겹쳐있던 거죠. 그러나 수율 문제는 지금 현재 4분기부터 EUV 노광 공정과 같은 경우는 펠리클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4분기부터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패키징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특별히 후공정 기술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드디어 F5WLP 패키징 기술을 4분기부터 이 4분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4분기가 지금 EUV 노광 공정의 펠리클의 적용과 함께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4분기에 획기적으로 수율과 반도체 성능이 좋아질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분기에 F5WLP 기술의 도입이 지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공정에서는 3나노 공정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인 GAA 기술의 적용, 그리고 후공정 분야에서는 패키징 기술, 그리고 전공정에 이제 EUV 펠리클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이런 기술을 앞세워서 시장을 점령했었던 호령했던 TSMC를 추격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애플칩 싹쓸이 했던 TSMC의 패키징 기술 삼성 4분기부터 적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현 삼성전자 AVP 사업부 수석 엔지니어는 5일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한국마이크로전자 앤 패키징 학회 2023년 정기 학술대회에 참석해서 삼성전자의 첨단 패키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삼성전자의 F5WLP 양산 예상 시점을 밝혔는데요. 올해 4분기부터 삼성전자 엑시노스에 F5WLP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엑시노스에 적용한다라는 측면이죠. 아직까지 엑시노스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급되었던 F5WLP는 지금 TSMC가 자랑하고 있는 최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F5WLP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지금 미국의 패키징 업체인 데카 테크놀로지 여기에서 이제 기술의 이전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특별히 F5WLP와 같은 경우는 칩 두께를 혁신적으로 줄이면서 시간도 절약하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패키징 방식과 같은 경우는 전공정이 끝난 웨이퍼, 말하자면 그 EUV 노광 공정을 해서 식각 과정까지 다 끝난 제품을 다시 그걸 자르고 그리고 개별 칩과 반도체 기판 패키징을 하는데 이 전공정 웨이퍼가 끝난 것을 잘라서 웨이퍼 그대로 재배열하고 여기에 RDL층을 작업을 하고 칩 모양 자르기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SMC는 F5WLP 기술을 2016년대에 상용화했고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전에 삼성전자에 주문한 물량까지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기술은 현재 연간 평균 11%씩 성장하는 팬아웃 시장 생산량 중 48%의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동그란 웨이퍼가 아닌 사각형의 모양으로 재배열 패키징을 하고 있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FPLP로 TSMC의 기술을 대응을 했는데 그것에 역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이 FPLP와 같은 경우는 시장 확대 그리고 기술 확대의 한계로 문제가 지적되자 올해 말부터 이 PLP와 WLP 기술의 투트랙으로 양산을 적용하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팬아웃 기술이지만 PLP 기술, 팬아웃 기술이지만 WLP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을 삼성전자가 동시에 적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더 많은 최대 성능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석은 FWLP 기술 외에도 다른 패키징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공개한 어드밴스드 패키징 플랫폼은 4가지. 첫 번째로는 로우 파워 메모리 인티그레이션 플랫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와이드 I/O 메모리 인티그레이션 플랫폼, 세 번째로는 하이 BW 메모리 인티그레이션 플랫폼, 그리고 네 번째로는 로직 3D 인티그레이션 플랫폼, 이 4가지 기술을 지금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로우 파워 메모리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에 이 FWLP 기술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로우 파워 메모리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입니다. 로우 파워 메모리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은 모바일 제품을 타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와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그래서 이걸 줄여서 FPLP, FWLP를 사용해서 LPDDR 메모리 칩을 로직 반도체 칩 위에 적층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모바일 타겟으로 설계한 만큼 사이즈, 두께, 방열 등의 중점을 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삼성 측은 FPLP는 현재 양산에 적용 중이며 이미 개발을 해서 삼성이 이미 하고 있는 중이고, FWLP와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에 양산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특별히 FWLP가 지금 TSMC에서 밀고 있는 이 기술이라 지금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듯 FPLP, FWLP 이 동시 적용을 통해서 최상의 반도체 성능을 구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와이드 I/O 메모리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입니다. 와이드 I/O 메모리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은 현재 개발 중인 LLW Low Latency Wide I/O DRAM에 활용하는 패키징입니다. RDL 위에 로직 반도체와 LLW DRAM을 적층하는 방식으로 패키징하면서 레이턴시, 그리고 대역폭, 전력 효율성 개선 등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하이 BW 메모리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입니다. 잘 알려진 삼성전자의 패키징 기술인 iCube로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CPU, GPU 등 로직 반도체와 HBM 등을 적층해 성능을 극대화하는 패키징 기술로 알려지고 있죠. 해당 플랫폼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로 고객사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CPU, GPU가 다 들어간다라는 것. 특별히 지금 인공지능과 같은 경우는 GPU의 성능 그리고 NPU의 성능이 극대화된 플랫폼을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고객사들의 요청으로 HBM의 탑재량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HBM과 같은 경우는 DRAM 계열이기 때문에 이 DRAM 계열을 늘리면서 이 반도체 칩의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2021년 기판 이외에 4개의 HBM을 얻는 iCube4를 공개했었는데, 내년 4분기에는 HBM의 탑재수를 12개로 늘린 iCube12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HBM의 탑재수가 늘면 늘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속도가 빨라진다. 휘발성 메모리로 알려지고 있는 DRAM이 달려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8개의 HBM을 얻는 기술은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하이큐브 12는 샘플 칩을 완성한 단계로 내년이면 상용화 될 것으로 삼성전자는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보는 것은 로직 3D IC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현재 개발 중인 LLW, Low Latency Wide I/O D랩을 활용한 패키징입니다. 이 기술은 RDL 위에 로직 반도체와 LLW D램을 적층하는 패키징 기술이죠. 이 기술의 주 사용처는 HPC와 서버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러한 곳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마이크로 범프를 적용한 3D IC 제품은 2016년도에 양산이 되었으며 최근 범프를 제거한 코퍼 본딩 개발에 나섰습니다. 자, 지금 RDL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와이드 본딩 방식과 범핑 방식이 지금 있는데 와이드 본딩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 선이 연결이 돼서 이 회로 기판에 연결되는 방식, 그리고 범핑 방식은 여기에 중간에 그 범프를 연결시켜서 소자에 연결시켜서 속도를 높이는 방식, 이게 훨씬 더 속도가 높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지금 하는 방식도 있고, 그런데 이 범프를 줄여서 바로 직접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만든다고 합니다. 또 삼성은 프리미엄 AP 시장을 타깃으로 3D IC 개발에 나섰으며 2-3년 후에는 해당 기술이 시장에서 상용화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프리미엄 AP 시장을 타겟으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삼성전자의 그 브랜드인 엑시노스, 이것에 더욱더 큰 개발에 나서겠다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 파트장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지금 패키징 기술과 같은 경우는 삼성 혼자만은 할 수가 없으니 지금 현재 일본의 업체들까지 지금 이용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다양한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의 협업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 파트장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상용화는 삼성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컨벤셔널 패키징 뿐만 아니라 어드밴스 패키징 영역에서도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촉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왜 삼성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공정인 패키징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느냐?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분야가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최대 승부처로 보이기 때문이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를 제작하는 전공정, 그래서 이 노광공정에 따르는 이 전공정에서 수나노미터의 미세 회로를 만드는 작업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나노까지 개발이 됐죠. 그리고 2025년부터인가는 2나노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옹스트롱까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과 같은 경우는 18옹스트롱까지, 그래서 1.8나노까지 지금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1.8나노, 1.6나노, 그래 16옹스트롱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이하로 떨어지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하나의 반도체처럼 합치는 이종결합, 그리고 2.5D, 3D 패키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그리고 도입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칩넷 기술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도 칩넷 기술을 통해서 이 반도체의 그 약점으로 지니고 있는, 그리고 조각조각 내서 기능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그리고 TSMC도 이 칩넷 기술을 이용해서 마무리 패키징 기술까지 연결하는 상황입니다. 세계 파운드리 1위인 TSMC는 글로벌 파운드 패키징 설비 투자액이 160억 달러, 21조 원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할 만큼 고급 패키징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애플은 물론 미국의 엔비디아, AMD 등 반도체 큰손들의 수주를 따내면서 기술적인 리더십을 확대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지금 패키징 투자 부분에서는 다른 라이벌 회사에 비해서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는 이 패키징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경우는 태스크포스 팀의 조직이었던 AVP 사업팀이 올해 정식 조직으로 격상이 되면서 TSMC 추격에 고삐를 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발표를 했었던 이 조 실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태스크포스 팀인 AVT 사업팀에서 지금 말이 나온 것입니다. 올해는 TSMC에서 약 19년간 패키징 기술을 개발했던 린중청 씨를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같은 경우는 진심으로 패키징 기술에서 뒤처진 기술을 따라잡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업계에서도 삼성전자가 첨단 패키징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려면 더욱 속도감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재동 엠코 테크놀로지 본부장은 삼성은 지난해 패키징 투자율을 TSMC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반도체 업계에서 선도업체보다 적은 투자로 기술을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결국 삼성에게 패키징 기술에게 더 투자를 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삼성이 더 좋은 칩을 만들 수 있고 패키징 기술이 이제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의 성능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삼성도 이제 패키징 기술에 더욱더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첫 성과로 지금 TSMC에서 사용되었던 패키징 기술까지 습득해서 그걸 적용하는 게 4분기, 그리고 EUV 노광 공정의 그 펠리클의 적용,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좋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반도체 팬아웃 패키징 생산 점유율이라고 지금 보는데, TSMC와 같은 경우는 48%, ASE 27%, 조이트, 이거 조이트와 같은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그런데 중국 회사도 9%, 그리고 삼성전자는 겨우 0.6%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TSMC의 반도체 패키징 연 매출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는 패키징 기술에 진심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 분야에 정말 뼈가 굵은 TSMC의 임직원까지 이제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공정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력으로 따라잡았다라는 그런 분위기고, 이제 EUV 노광 공정에서 펠리클까지 적용하면 이제 수율 문제에 대해서는 TSMC와 맞먹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후공정이죠. 후공정에서 이제 진심으로 TSMC가 적용하는 이 패키징 기술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빠르게 그 반도체 성능까지, 수율뿐만 아니라 반도체 성능까지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